음, 소개한 대로 크리스탄 디올 2022년도 그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1.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3.1% 증가했습니다. 상품 회전율 3.2회전으로 좀 저조하게 나옵니다. 크리스찬 디올의 풀네임은 크리스찬 디올 뚜띠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리스찬 디올, 크리스찬 디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석 보시기를 하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계속해서 재고 회전율이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제조 기준으로 소개하는 메시지입니다만은 유통업에도 재고 회전율만큼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먼저 원가 회계로서 매출은 9,305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51.6%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 재고자산 상품이 70.7% 증가했습니다. 매우 많이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거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더 나오게 만드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거의 유사하게 올라가 가지고 매출총액 52%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도 또 50.8%나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절대 금액이 증가해 가지고 3,237억 원으로서 53.1%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 50% 이상 다 증가가 됐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0.01포인트 약간 상승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스루봇 회계상으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라는 의미로 했을 때, 뭐, 상품 매출원가하고 똑같습니다만은 50.8% 증가했고요. 요게 이제 그 차이가 매출 증가율보다 좀 매출 재료비가 적게 증가한 것으로 봐서는 상품 매입 가격 하락으로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매 관리비가 50.8% 증가했어요. 그래서 TOE 생산성은 0.02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 53.1% 증가했습니다. 생산성 면으로는 약간의 그 향상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네요. 그리고 재고를 보면은 상품이 445억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도에 예상하는 만큼 물건이 안 팔렸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네요. 그리고 뭐 재고자산 흐름은 다음과 같은 흐름 양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계속 말씀 좀 드리는 거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감사보고서에서는 유통업은 또 이런 공시 뭐 주석을 달지는 않습니다만 이 표에 의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재고자산 변동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은 상품 매출원가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 타개정 대체액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ABC를 더한 것이 매출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이렇게 나온다. 50.8% 증가했고 요것은 이제 그 원가 회계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의 합과 그 다음에 거의 동일한 내용이 결국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재고 자산의 변동액이 마이너스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일치한다는 얘기고 상품만 그 제대로 이 원리 원칙대로 상품의 변동만 반영을 해가지고 어, 저기 뽑고 있다. 그래서 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이 상식적이다. 왜냐? 그동안에 먼저 한 그 루이비통하고 샤넬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과도하게 잡았든지 또는 환입액을 몇백억씩 과도하게 잡았는데 이 크리스탄 디올은 지금 보면은 그
한 50억을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잡았거든요. 그 재고가 한 400억 증감하는 데서 요 정도면은 요게 이제 상식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은 있다. 일단 1단계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1차 관문을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관문을 그 신과 함께 이 염라대왕 앞까지 가는 투명성을 위해서 너 착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 해가지고 이 저승사자 들어가기 전에 앞에 큰 계자리 있죠. 큰 계자리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저승사자 이제 3명이 염라 이 대왕을 지키는 입구에 개 2마리를 지나가죠. 우리나라 경복궁에 들어갈 때도 양쪽에 해태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는 큰 계자리, 작은 계자리 두 관문을 지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마리의 저승사자가 있는 거를 오리온 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단계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41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021년보다 무려 47.3%가 증가했어요. 매우 많이 증가했는데, 근데 직원 수는 665명뿐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정확한 숫자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인터넷 검색으로 나온 거거든요. 2021년도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이대로 한다 그러면은 직원 수가 좀 더 늘었을 것 같은데, 인당 평균 임금이 2억 4,600만 원이면은, 이건 이런 기업은 SKY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삼성 이런 데를 떠나서 이런 데 들어가야죠. 이런 데 들어가야 고임금 받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직원 수가 공개된 것은 조금 좀 신뢰성이 어떨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임금비가 1년 만에 40.3%나 이렇게 인상시켜 줄 수가 있겠는지, 그것은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료가 35.7%가 증가했고, 임차료가 무려 1,500억이나 나간다는 게 이게 이제 매우 또 독특한 지역입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광고 선전비 103.9%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 67.9%가 증가했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좀 작게 나가요. 이거로 봐서는 이미 앞에 명품 회사 2군데는 이 지급 수수료 금액이 꽤 많은데, 이게 아마 판매 수수료일 겁니다. 그러나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직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이 매우 높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은 상품 회전율이 3.2회전으로 크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수료분율은 거꾸로 좀 증가,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입증할 데이터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TOE 생산성 1.6%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자 부채 없고, 그 다음에 투하자본 이익률은 무려 132.7%로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1년에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1억 3,200만 원 벌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아주 논하는 장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 럭셔리 제품들은. 그리고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10.9회전으로 상승을 했고, 수금 빨리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덩달아서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런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논리 추론을 좀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충분조건 논리
표인데 이것은 뭐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판매 가격이나 매입 가격 확인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공시를 한다면 상품 군별 분류에 따른 평균 가격은 가능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크리스탄 디올도 그뭐 의류 계통이겠죠. 그러니까 뭐 여성복 중에서 뭐 정장 또는 무슨 뭐 니트웨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다른 액세서리 이런 식으로도 좀 좀 구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원가 회계 개념으로 예측하는 것은 뭐 특이한 어떤 묘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실적이 9,700억입니다만은 한 요 매출액 신장률에 따라서 2023년도 올해에는 한 1조 4,500억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한 4,762억 원이 남는다. 근데 이제 목표보다는 조금 좀 적게 나오니까 더 좀 매출 노력을 해보자. 2%. 이때 재고가 25% 증가한다고 했어요. 이 실질적인 실적은 더 증가했습니다만은 재고에 너무 돈이 많이 쌓여서 곤란하다. 그래서 25%만 증가하는 거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반대로 재고를 25% 줄이면은 영업이익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모순이고요. 슬퍼 관점에서는 1조 한 4천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4,873억 원 나오는데 원가보다도 좀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익을 올릴 거냐? 재고 회전율을 4.5회전 정도는 왜냐하면 2021년도에 5회전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고 회전율을 좀 올리자. 더 판매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가 회계 기준보다는 좀 더 싸게 해가지고 판촉 활동을 좀 더 해서 그래서 매출을 한 1조 9천억까지 올리면은 한 8,400억. 계약 회사 내부에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는 4,400억인데 거의 더블로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재고 회전율 1회전만 올리는데도 이만큼 영업이익은 100% 올릴 수 있다. 이런 점이 이제 그 스루펫 관점에서의 영업 관점에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런 그 원가 회계와 스루펫 회계의 그 차이점을 비교했을 때 역시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고 판매가도 좀 높게 나오는 거로 되어 있는데 모든 그 명품 회사들이 재고가 계속 늘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그 유통업은 가공비 그 배부가 없기 때문에 이익이 똑같이 나옵니다만은 판매가는 낮게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저는 스루펫 회계가 인플레이션 완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연간 실적 그 분석할 때는 재무 지표도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트만이라는 알고리즘을 저도 좀 그 전문가한테 배운 내용입니다. 이분도 거의 준천재 정도 되는 이 그 산식을 이해하는데 참 문외한으로서 엄청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쾌감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 어떤 표준적 예제로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여기에 캐펙스라는 게 이제 자본적 지출 투자인데요. 그래도 이 회사는 181억 원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에 많이 투자했는가 했더니 그래도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에 그래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무형자산은 주로 그 전산 프로그램인데 전산 프로그램에 더 투자를 좀 더 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613억 원이고 현금 수익률은 107.1%나 됩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이익 배당 뭐 이런 건데 요게 2,465억은 연말 배당도 있고 중간 배당을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배당이 없었어요.
유상 감자를 한 금액이 833억 원입니다. 어, 감자를 했다는 것은 이 주주한테 돈을 돌려줬다는 얘기인데 왜 감자했는지 그것은 이제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FEM 최종 현금으로 번 돈은 183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금 분포율 좀 내려갔어요. 이렇게 이익 배당을 왕창 2,400억이나 집행을 하니까 현금 분포율 좀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익 잉여금 유보율이 무려 35,000%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배당을 하고도 이익이 남으니까 작년보다는 약간 떨어졌습니다만은 이익 잉여금률이 35,000%로 계속 국내에 유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금액들이 이제 유형 자산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매장 이런 거를 사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 크리스탄 디올까지 끝났는데 요거 이제 별도로 또 다른 데서도 소개하겠지만은 크리스탄 디올 코리아, 샤넬 코리아, 루이비통 코리아 세 군데의 매출액과 그 다음에 이제 그 TOE 생산성 이런 것까지 해서 또 상품 매입 가격 변동 추론도 두 군데는 하락한 것지만 루이비통 코리아는 상품 매입 가격이 인상된 거로 이렇게 이제 추론이 되고요. 영업이익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이 세 군데에서 뭐가 어디가 가장 그 경쟁력이 있겠냐 그러면은 저는 단 하나만 선택한다면 TOE 생산성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생산성을 그 재고 회전율과 스루풋율의 어떤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2.97로 제일 높게 나옵니다. 재고 회전율이 가장 높죠. 그래서 스루풋율, 마진율이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루이비통 코리아는 재고 회전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TOE 생산성은 제일 높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그것이 제가 상징적으로 한 게 재고 회전율이 그만큼 이익을 내는데 중요한 거다. 개당의 판매 마진율 가지고 그게 장사가 되겠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품이나 명품 아니더라도 결론은 그렇습니다. 마진율이 서로 작다 하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올려서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투하자본 이익률로 볼 때는 좀 적게 가장 작은 거로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또 그 재고 회전율이 높다 보니까 매출 채권 수급 속도 20회전으로 가장 높죠. 이것도 경쟁력이고 루이비통 코리아가 매입 채무에 대해서도 돈을 그나마 빨리 좀 주고는 있다. 그러나 이제 샤넬 코리아가 이제 더 많이 빨리 주고 있는데 이것은 협력업체한테 잘해준다기보다도 샤넬 본사 쪽가 공급자 우위 시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샤넬 하면 향수뿐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미리 줘야 한국에다 물건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루이비통이나 이제 크리스찬 디올은 이 한국에서 수금하는 속도보다 본사에 이 상품 매입대금 지급하는 속도는 좀 천천히 줘도 좀 괜찮은 그런 거로 되어 있네요. 이상 크리스탄 디올까지 럭셔리 3사를 이틀에 걸쳐서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